반갑습니다. 약방 창현입니다. 오늘은 한약재 중에서 소화를 잘 시키는 한약재 3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약재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또 그냥 체하거나 소화 안 되면 가스알병수 한 병 먹으면 되지, 뭘 굳이 한약재까지 사가지고 묵으려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스알병수 뒷부분을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한약재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약재 중에서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한약재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알려드릴 한약재들은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3가지가 뭔지도 설명하고, 또 어디에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은지, 또 부작용이 뭔지, 그리고 또 먹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한약재 3가지 이름은 바로 산사, 신곡, 메가입니다. 이 3가지 한약재는 대표적인 한의학에서 소화 관련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3가지 한약재를 먹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 건데, 한의학에서는 이 3가지 한약재를 잘 배합해서 사용하는 처방을 초삼선 혹은 삼선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요 의미가 이 소화계통에는 3명의 신성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제법 잘 듣나 보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 3가지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한약재는 신곡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곡을 봤을 때 약간 간고기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 가지 곡식을 갈아서 뭉쳐놨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건데, 정확합니다. 신곡은 육신곡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6가지 곡물을 갈아가지고 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한약재가 신곡이라고 합니다. 6가지 한약재로는 통밀, 개똥쑥, 독고마리, 엿거, 적소두, 행인, 요렇게 6가지 재료를 빻고 갈아가지고 누룩균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한약재가 바로 이 신곡입니다. 그래서 이 신곡은 대표적인 발효 한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곡은 정말 다양한 소화 관련 처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소화 불량이나 복통, 설사 이런 소화 관련 계통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가 바로 신곡입니다. 그리고 신곡은 6가지 재료들이 딱히 독성이 있는 재료도 아니고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g 정도 안으로만 드시면은 큰 문제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다음은 산사입니다. 산사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산사는 산사나무의 열매를 보고 산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산사라는 뜻이 산에서 나는 아침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급의 열매 혹은 애기나무 사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산사의 생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약간 붉은색 열매를 잘라가지고 말려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약재로 사용되는 산사는 산사나무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씨를 제거하고 껍질과 과육 부분을 한약재로 사용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를 산사육 혹은 산사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과육 부분을 사용하면은 뒷자리에 육자가 붙어서 산사육, 그리고 씨앗이나 열매 뒷자리에는 자자가 붙기 때문에 산사자라고 부른다는 거, 다들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사는 어디에 좋냐? 산사의 대표적인 효능은 소화를 촉진시켜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육류성 음식에 상당한 효능을 보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성 음식,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나 이렇게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럴 때는 산사를 먹어주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산사는 중국산 산사입니다. 당연히 국내산 산사도 있긴 한데, 2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중국산 산사와 국내산 산사를 비교해보면 중국산 산사는 국내산 산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가 크고 과육 부분이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산사가 좋나요? 국내산 산사가 좋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산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산사는 이 씨앗을 제거하고 과육과 껍질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국내산 산사는 보시다시피 과육 부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약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산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제거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 산사는 들어올 때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씨앗이 제거된 상태로 잘려서 말려가지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국내산 산사는 워낙 과육 부분이 적기 때문에 씨앗을 제거하고 말려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씨앗이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는데, 그러면 또 먹을 때 또 그 씨앗을 다 빼내고 먹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산 산사를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은 또 중국산이라고 해도 들어올 때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이고 나는 막 때려 죽여도 막 중국산은 못 믿는다, 절대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산 산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은 중국산 산사가 국내산보다 훨씬 더 좀 더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한약재는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메가는 이 겹보리가 발화를 해가지고 싹을 조금 틔웠을 때 볶아는 것을 보고 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끄트머리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싹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감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엿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메가입니다. 겹보리는 발화를 했을 때 단맛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주에 사용하는 건데, 뭐 감주에 사용하는 엿기름과 한약재로 사용하는 메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엿기름은 발화했는 것을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반해서 한약재로 사용하는 메가는 발화를 했는 상태에서 한번 볶아가지고 사용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리는 이렇게 싹이 날 때 그 안에 소화효소가 아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효소를 우리 몸이 바로 흡수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볶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그 효소를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도 역시 소화 관련한 처방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 소화를 도와주는데 빵, 면, 밥 이런 밀가루나 탄수화물류로 이렇게 체하거나 얹히고 또 소화가 불량인 경우에는 이 메가를 사용했을 때 아주 큰 도움이 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리가 발화한 거를 볶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는 있지만 임산부는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메가의 효능 중에서 유즙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젖 나오는 거를 좀 막아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젖을 뗄 때 이 메가를 많이 넣고 푹 끓여가지고 먹으면 젖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를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먹는 방법 하면은 당연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 더 추가하는 재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차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산사 같은 경우에는 차로 끓여도 물론 좋긴 하지만 또 술을 담궈 먹으면 그렇게 또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소화가 잘 되는 약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산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한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차를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에서 1.5리터 기준으로 신곡, 산사, 메가를 1대1대1 의 비율로 넣어주면 되는데, 뭐 적게 넣는다고 해서 안 좋고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또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크게 없는 한약재이기 때문에 각자 기호에 맞게 조절하면 되겠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각각 15g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재료의 15g은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신곡 15g, 산사 15g, 메가 15g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1에서 1.5리터 정도를 넣어주고,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신곡은 빼고 산사랑 메가부터 넣어줍니다. 신곡을 빼는 이유는, 신곡은 이 발효성 한약재이기 때문에 넣고 팔팔팔 끓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은 우선 이 재료들을 넣고 팔팔팔 끓이고 불 세기를 은은하게 낮췄을 때 신곡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사, 메가를 넣어주고 끓는 물에서 약 한 30분 정도를 푹 끓여주시다가 불 세기를 은은하게 낮추고 신곡을 넣어주고
약 30분 정도를 우려주시면은 완성입니다. 맛을 보면은 첫 맛은 약간 새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볶은 메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수한 맛이 뒤에 쭉 따라오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시는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끓인 게 차다 보니까 뭐 따로 정해진 용량은 없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한 잔씩 마셔주시는 게 가장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보관하실 땐 냉장 보관하시다가 드실 때는 차갑게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따뜻하게 먹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한약재 신곡, 산사, 메가를 직접 이렇게 사서 끓여서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한약재는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근처 한약방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각각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곡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가지 재료를 빻아서 누룩균을 넣고 발효를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또 좀 그렇게 안 하고 유통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요즘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 구매를 하실 때 신곡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킨 한약재다 보니까 이 6가지를 전부 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지 국내산이라고 쓸 수 있긴 한데, 이 6가지 재료를 전부 다 국내산을 구해서 만드는 게 가격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곡은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산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꼭 국내산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좀 싸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사입니다. 산사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산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과육도 두껍고 껍질도 적당히 있고 씨앗도 제거된 상태에서 말려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더 쌉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입니다. 메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산일 겁니다. 뭐 간간히 중국산도 있긴 한데 굳이 중국산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가는 뭐 어차피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냥 국내산 재료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매를 하실 때는 요게 발화가 된 상태로 볶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냅다 그냥 생 보리를 볶은 건지 요거는 꼭 구별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시는 방법은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꼬다리가 조금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시는 거는 뭐 어디서든 시장이라든지 뭐 근처 한약방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디서 또 좋은 걸 또 구매하지 이런 걱정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화에 도움되는 3가지 한약재 신곡, 산사, 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체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요 3가지 재료를 넣고 한번 끓여가지고 마시면 확실히 다음날 깔끔하게 풀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니까 만들기도 쉽고 한 번쯤 다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산사 같은 경우에는 담금주를 만들면 또 그게 또 새콤달콤하게 또 맛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을 한번 하셔서 꼭 그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